오늘은 3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3-1 감정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듯이 지금 비대면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거나 자료를 봤을 때, 강의 자료를 봤을 때 스스로 또 이해하기가 쉽도록 강의 자료를 서술형으로 요약 많이 하지 않고, 요약을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약을 많이 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많이 강의 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동안 그냥 강의를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강의 교수법을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그 내용은 요지가 뭐냐면 애울려 하는 것보다 여러 번 읽어서 깨우치는 그 내용이 여러분이 오래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주 했던 내용을 다시 또 반복해서 복습해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 그리고 또 현재 강의를 이번 주차 강의를 또 하는 방식으로 해서 늘 복습과 예습, 그리고 현재 강의를 중복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되게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들어가기 전에 2주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 경영에서 2주차에서는 2-1, 2-2, 2-3이 있었는데요. 감성 지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 그리고 감성 지능 향상을 위한 방안, 감성 지능을 발휘한 리더 사례, 이 내용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은 높은 감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서 조직이 효과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여태 연구해왔다는 학자들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요약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보면, 감성지능 연구 결과인데 각 학자별 내용들 대표적인 걸 몇 가지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의 모델 역량 중에서 감성 및 감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역량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조직 내의 적응 및 성공은 EQ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조직 내에서 승진에는 IQ보다 EQ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EQ라는 단어를 EI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감성적인 그 조직 내의 통합, 이 내용을 EI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감성 지능이 직무 만족 성과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보상 시스템, 직무 특성, 동기 유발, 조직 몰입, 그리고 리더십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모든 것에 감성이 다 적용되진 않더라 하는 내용인데, 예외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정밀기계, 공학, 그리고 세무회계 분야 등에서는 감성 지능이 높다고 업무 성과가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로 히틀러를 들었는데요. 히틀러는 감성을 활용한 탁월한 연설로 대중을 선동해서 독일을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2차 세계대전을 발발했는데, 나중에 실패로 2차 세계대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외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2주차에서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감성, 지능, 구성 요소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사람을 읽는 능력, 그리고 감정 활용 능력, 감정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이걸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사람을 읽는 능력이다. 이건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평가한 다음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을 읽는 능력이라는 거죠. 타인의 감성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감성을 평가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람을 읽는 능력으로 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활용 능력이었는데요. 상황에 맞게 감성과 업무를 조화시킬 줄 안다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때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해서 팀원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게 감정 활용 능력이라는 거죠. 리더가 감성 지능의 인재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긍정적인 감성을 갖고 업무에 임했을 때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해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감성 활용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지금 복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감정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인데요. 감정은 임의적인 내용이라든가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변화하기도 하고 다른 감정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성, 부정적인 감성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리더는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긍정적인 감성은 구성 간의 신뢰, 협력, 일에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경영진의 존중의 형태로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불안, 초조,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빈약한 업무 성과와 침체 분위기를 유발하더라.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감성이 구성원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정적인 감정이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감성이 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여부리의 유곰론에서 나온 내용을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자극에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기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게 인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감성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2-2에서 감성 지능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본인의 감성 지수를 미니 체크 테스트를 보면서 점수를 먹여볼 수 있도록 쉽게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해봐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성지능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을 많이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으로 감성지능이 향상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적으로 글을 쓰는 연습, 그리고 감정과 느낌을 적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동기를 이해하기에 앞서 자신의 감성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성과 느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공감을 표현하는 것,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공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또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판이나 잔소리, 충고를 자꾸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입니다. 공감하는 모습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성지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적인 감성을 극복하고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심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회복 탄력성, 이것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긍정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감성적 현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공감 형성, 이 공감 형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형성을 해서 조직과 구성원 개개인이 공통된 꿈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감성 지능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성원의 감정적 기조를 잘 관찰함으로써 긍정적 에너지를 포착하고 부정적 감성을 건설적으로 탈피할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리더는 감성 지능 향상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성 지능의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인데, 구성원들이 조직 발전에 성과 달성에 구성원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이 일에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찾게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에서는 리더의 사례를 여기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조조를 예를 들었죠. 조조는 굉장히 중국에서 아주 그 차가운,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조조의 인간적 매력과 풍부한 감성으로 부하들을 이끌었던 유명한 일화를 사례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의병을 일으킨 이래로 나를 따라다니다가 죽은 장사가 있으면 그 자녀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논밭을 나눠주고 그 자녀에게 학교와 선생을 둬서 공부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고향 사람들을 감격시키면서 부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부하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일했기 때문에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장수들을 위해서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감성 지능을 발휘한 리더의 사례인데요. 법령을 엄격히 집행하여 법에 따라 사람을 제압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관대히 포용하는 이런
조조의 리더십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감정과 감정 노동인데요. 3-1입니다. 감정은 무엇이고 감정 노동은 어떤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또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중요성인데요. 우리가 지금 1주차, 2주차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상황 따라 감정을 잘 받아들이고 표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조직 생활에서 마찬가지로 동료, 상사, 고객 등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에 또 개인과 조직 그렇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결정을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감정은 아주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감정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고 조직생활의 본질적 요소임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비이성적이고 비함적인 개념으로 여겨져서 경영자와 연구자의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업원들이 이 노동 환경에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종업원들이 감정 표현과 조직 유연성과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감정 연구의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직에서의 감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 연구자들은 감정이 종업원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직무 및 조직에 대한 태도, 직무 성과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 거죠. 자, 여기서 감정이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전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적인 용어를 정의하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감정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집약적 느낌 또는 그 대상에 대해 반작용으로 생기는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은 항상 원인이 있었습니다. 임의적이나 무작위로 그냥 발생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감정은 어떤 기쁨, 사랑, 슬픔, 놀람, 분노, 싫음 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모든 인간에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혈질이다, 냉혈한이다, 유순한 등으로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는 기쁨과 사랑, 슬픔, 놀람, 분노, 싫음 등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감정은 리더의 중요한 능력을 이렇게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런 감정의 속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조직 생활에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리더는 리드해야 하고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업무 성과의 저하와 조직 분위기 침체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잠재 역량을 발견하고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리더의 중요한 능력으로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화면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감정의
6가지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열광, 사랑, 두려움, 노여움, 슬픔, 행복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보는 감정 노동은 무엇일까 하는 내용인데 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 노동을 혹실들한 사람은 유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표정, 몸짓을 표현하기 위한 느낌의 관리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 모리스와 펠드만은 배우가 연기하듯 고객의 감정을 맞추려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감정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감정이 있는데 감정 노동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 상태를 숨기고 교육이나 훈련 받은 내용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일종 노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자면 땅콩 회항 사건,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이야기 들을 수 있죠. 그 종업원은 거기에서 심하게 본인의 감정을 거스르는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교육이나 훈련 받은 내용대로 마지막까지도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감정 상태를 숨기고 어떤 업무의 목적, 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훈련 받은 내용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감정 노동이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배우가 연기하듯 본인의 감정을 감추고 억누르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 사회를 살면서 더더욱 감정 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감정, 진정한 감정 상태를 숨기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억누르면서 훈련받은 내용대로 속이 어떤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정 노동이란 조직생활 내에서 동료나 상사, 부하 등과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일반 구성원들로 확대되어서 감정 노동의 이해 필요성이 이렇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실제 감정과 보여주기 감정이 충돌할 때 감정적 인지 부조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감정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 부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은 구성원들이 감정적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 부조화가 크면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에서 소외되는 수준이 높고 이는 정신적 긴장을 초래하고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부조화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이 자기 감정을 감추고 속의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어떤 그런 내용 중에 필요한 요소들을 미리미리 업무 일정 과정 중에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 노동, 감정과 감정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배우가 연기하듯 고객의 감정을 맞추려는 노력, 이것이
감정 노동이다. 그래서 그 감정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죠. 가능하면 그러나 감정 노동의 부조화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오늘날의 과제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했던 내용은 감정인데요. 과연 이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 부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오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세상을 살면서 직장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 가족과 친구와 선후배 간, 동료 간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보이지 않고 감추고 그 교육받은 대로 아니면 어떤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출해내는 연기력 같은 그런 일, 그 일이 감정 노동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감정 인재는 뭐라 그랬죠? 감성 인재는 그걸 잘 참아내고 인내하고 제어해서 합리적인 자기 의견 표출을 하는 것, 이것들이 감정의 인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성 노동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감정 인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1 감정과 감정의 노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고요. 또 2주차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접목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요약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서 외우기보다는 읽어서 깨우치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 기법을 이렇게 조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3-2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